무형자산이 많은 회사들 많아요. 거기서 이익이 크게 창출되면 좋은데 비싸게 덥석 이제 샀거나 아니면은 뭐 신약 개발하는데 개발비 같은 것들을 갖다 무형자산으로 이직하는 제약바이오도 많고, 그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주환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건전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버리고 들어오는 놈 산다. 사놨더니 회사가 비리비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일단 정책 성공을 했고, 지켜보니까 기업체들이 니네 제대로 안 하면 페널티 주고, 페널티도 더 진짜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 시킬 거고, 말을 듣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 PBR주를 갖다 제대로 자산 가치만큼은 평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먹힌 걸 일단 첫 번째로 받고, 우리는 지금 사실 증시가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오르고 나서 연초부터 갈팔질팡했어요. 방향성도 없고, 미국은 오르는데 우린 계속 빠지고, 수급이 꼬였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어떤 방식을 모방을 했던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을 하나 줬다는 데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바이오, 2차전지, 뭐 반도체 소부장 갖다 팔아버리고 그 판돈으로 그 날짜 보시면 나와요. 19일부터 25일 사이 쫙 보시면 그거 다 팔면서 동시에 금융주, 지주회사, 뭐 또 지금 한참 핫한 삼성물산, 현대차그룹 이쪽으로 이렇게 싹 쏠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뭐 심지어 뭐 이마트, 뭐 롯데 쇼핑 뭐 이쪽까지 다 해서 저피아비아라고 하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그쳤으면 의미가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엄청 큰 자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자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일관성만 있으면 이거는 의미 있는 거다, 진짜로. 시장의 어떤 방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취지 자체가 결국은 저 PBR주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증시가 한 단계 더 건전해지고 레벨업 되는데도 우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소팅을 해보니까 삼성물산이 2월 13일까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외국인이 산 게 239만 주, 현대차가 600만 주,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가 32만 주. 현대차 우선주를 굳이 넣은 거는 얘는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32만 주면 엄청 큰 물량입니다. KB금융지주가 500만 주, 하나금융이 459만 주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지금 표를 제가 보여드리지만은 메리츠금융지주도 많이 샀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할 거 없이 외국인들 많이 샀고,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중소형 PBR주라고 이제 분류되는 쪽까지는 아직 손을 좀 안 뻗친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활발하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또 대량으로 사기 편한 거. 뭐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는 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땐 아무도 안 믿었고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그 시점 전후부터 먼저 샀고,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하는구나.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증시 보세요. 지금 제 사상 최고치 근처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때마침 이 주식들이 들어누워 있던 주식들을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 배당 많이 주잖아요. 어쨌든. 현대차그룹에 또 보면 배당 많이 줘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아마 이번 4분기 기말 배당이 8,000원 정도 될 거고, 분기 1,500원씩 줬었으니까 1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2,500원인데 오르기 전에 18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배당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환경이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지금 5%도 안 줘. 5%가 뭐예요? 3%대던데? 그러니까 불이 붙을 만한 환경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정부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른바 밸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면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기조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느 정도 강제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목에 찬 것까지는 뭐 의미는 없겠지만 아직도 좀 싸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종목마다 다르죠. 이미 1배 넘어간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저평가돼 있다가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안 오른 것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올랐다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되는 게 열어봐야 돼요. 산업이 경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적자가 나든지 아니면 이익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사서 소각해 뭘로 사요? 방법이 없잖아요. 배당해 뭘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찐하고 아닌 게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라. 그리고 지수가 지금 2600대 한 초반 정도? 오늘 올랐으니까 2600 한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밸류상의 PBR 1배가 얼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포워드로 보면 한 2700대 초반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석가 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업사이드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이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거나 명확하게 밝히는 시점 전후 그 전에 단기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번 걸러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 주주 가치를 창출시켜주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죠.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자사주도 꾸준히 소각해주고 더 좋은 건 그 회사가 이익이 계속 늘어나거나 산업 성장이 괜찮은 회사들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석가리기가 될 거고 성장주는 오히려 그때 단기 피크가 나오면 지금도 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좀 싸게 살 기회를 거기서 줄 수도 있다. 옥석을 가린다라는 게 많이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재정 상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제 규정이 있으면은 뭐 하기 싫어도 하겠죠. 네. 근데 강제 규정이 없으면 오너가 그런 의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면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저 PBR이라고 해도 열어보면 무형자산이 많은 회사들 많아요. 무형자산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거기서 이익이 크게 창출되면 좋은데 네. 이제 비싸게 덥석 이제 샀거나 아니면은 뭐 신약 개발하는데 개발비 같은 것들을 갖다 무형자산으로 이직하는 제약바이오도 많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 PBR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그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주 환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건전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물려야 돼요. 그걸 보셔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버리고 들어오는 놈 산다. 사놨더니 회사가 비리비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는 사실 올랐어야지 정상이에요, 이전부터. 근데 이제 워낙에 소외가 됐었고, 왜 올랐어야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네. 주가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맨날 피크아웃이었었어요. 그때마다. 네.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자동차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계속 그 논리였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이익의 대부분이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전기차는 손해예요. 근데 전기차가 작년에 북미에서 전 글로벌 2위 아마 전 세계로 했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한 4위권, 5위권 그 안에 들어갈 건데 문제는 총 수량 자체가 작년에 판 게 기아차 포함해서 24만 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밸류가 없는 거죠. 물론 잘 팔린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로 늘었다고 하지만 24만 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밸류 평가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선이 달라진 건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고 작년 4분기 말 돌아보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가
투자를 좀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그때 투자를 예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서 올해 그 연말이나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공장을 10월 전에 가동을 하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의 진심이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는 지금 실적에서 크게 안 올라도 전기차의 어떤 밸류가 계속, 그러니까 저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거다. 12,500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25만 원 됐을 거예요. 5%입니다, 지금도.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면이지만 또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사주를 소각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만약에 예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요만큼 자사주 소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주 환원책 뭐 이런 걸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몇천억을 더 사서 요거 소각할 거야. 그때마다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주 환원 프로그램 가장 잘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왔어요.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기 주가 아침에 빠졌을 때 더 살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저도 쫄보가 됐는지 100원 상간에 못 샀는데 그게 오후 들어와가지고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현기차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좀 빠졌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빠지길래 그래 좀 더 빠져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빠지는 바람에 좀 기분은 좋지 않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 올라가면 바이오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작년에 경험하셨지만 2차전지 주식 올라가니까 그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속을 밟으면 결국은 그만큼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PBR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들도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뭐 배당을 늘려라 뭐 하라 하면서 주주 제한하고 막 이러면서 노이즈 생기고 하니까 도울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 수용이 안 되면 어쩔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기업이 역량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안 되는데 차입을 해서라도 배당을 해라 이건 좀 무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 과하게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을 받든 아니면 하락 조정을 받든 받게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싸 보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눌려 있는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면 금리를 낮춰주고 미국에서부터 그러면 성장주들한테 플러스가 나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최악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지금 그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그 컨퍼런스 콜을 강조했잖아요. 자동차 회사, 배터리 셀 회사, 그 다음에 양극재 회사들 공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4분기가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다 보시면은 실적상으로는 작년 4분기가 최악인 것 같고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 전망의 근거가 작년 4분기에 매출도 줄었지만 그때 들어가 있던 원자재 가격보다 지금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구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지금 소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배터리 가격도 떨어졌을 것이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동차 값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주식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난 다음부터 이렇게 바닥 잡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 기대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면 또 그 요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막 질주한다는 게 아니라 더 나는 그 수준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딱 이제 이쪽 주식들이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또 일부 이탈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다시 또 주주환원책 강화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일본에서 사례인데요. 저 PBR주만 봤잖아요. 근데 일본이 많이 올라간 게 고 PBR주면서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니까 좀 이제 저 PBR 쪽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성장 주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주주환원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정부에서도 하라니까 먼저 이렇게 깃발 들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그렇게 방향이 잡힐 거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수 고점은 3분기에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